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여성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을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은 그 이중성이 여러분들은 분노할 게 아니라 그 이중성을 이용할 사람이 돼야만 하는 거죠.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옛날 자료인 건데 여직원에 관한 뒷담화를 근데 누가 한다? 여직원이 하고 있다. 근데 왜 여직원이 뭐 뒷담화하고 있냐? 뭐 이런 식이 반응인 거고, 이 기사의 댓글이 이제 중요한데 이 댓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성들은 남녀 평등과 동시에 레이디 퍼스트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와 동시에 레이디 퍼스트,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커멘트가 써진 게 2008년 11월입니다 여러분. 2008년, 지금부터 무려 14년 전입니다. 자, 이 2008년에서 10년만 뒤로 가면은요, 2018년에 페미니즘이라는 게 창궐을 하죠. 이 페미니즘이 참궐함과 동시에 이제 여성들은 더 대놓고 뻔뻔하게 레이디 퍼스트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남녀평등과 함께. 남녀평등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디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다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애시당초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나온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요, 넷플릭스의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 남성분들은 아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여자를 위한 그것도 소프트 포르노 판타지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성 캐릭터들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성은 남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참정권도 없잖아. 이런 맥락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리하다, 왜 여성 인권이 이렇게 낮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회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신장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사회의식이 성장했다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치안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인도만 봐도요, 딴 나라들은 치안이 정말 좋은데 인도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낮 한낮에도 여성이 막 집단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중세 유럽은 더 어떻겠어요. 젊은 여성, 딱 봐도 정말 이 핫한 여성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다 해봐봐. 아무런 CCTV 이런 것도 없고 경찰을 불러도 핸드폰 같은 것도 없어. 한번 올라면 한참 걸려. 그러면 대낮에도요, 납치당하고 진짜로 강간당할 수 있는 거야. 여성은 그래서 혼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끼리도 위험해. 무조건 남성이랑 함께 움직여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결혼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본인의 처녀성을 입증해야만 했고, 처녀성과 순결을 입증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었기 때문인 거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친자검사도 없었고 강력한 피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나열한 항목들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에서 말했던 여성이 인권을, 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인권이 신장될 수 있었던 뭐 피임 방법이라든지 등등등에 다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다는 걸 여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왜? 그냥 불합리했다라고만 알고 있거든. 우리는 불합리했었어, 이제부터 합리해질 거야. 자, 이야기가 조금 빠졌는데 이분은 10년 뒤를 예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성들은 지금 10년 뒤인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남녀 평등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실익,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모든 공격적인 수단들을 막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죠. 실제로 대통령이란 사람도 한 개의 뭐 사상 같은 걸 지지하고 있어. 나는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진짜. 이 이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들어져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22년 2월 6일인데 원래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사례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오고자 했던 그 사례는 이거랑 조금 다른데 아무튼 맥락이 비슷해서 그냥 다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여친이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기 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연애는 해도 결혼은 싫다라고 했다는 거는요,
너랑 연애는 해줄게. 그냥 너랑 만나는 줄게. 근데 너랑 평생 갈 건떡지는 아니야. 즉 너랑 결혼할 그 건떡지는 아니야. 그렇게 보기에는 너는 내 하이퍼가미 필터를 막 한참 넘기진 않아. 의 개념인 거죠. 남성도 그거를 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연애만 하자 정도의 계약 상태였던 거예요. 여성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를 안 꺼냈다가 갑자기 오빠 왜 나랑 결혼하자고 안 해? 라고 이제 여자가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우리 사이 뭐냐? 라고 매듭짓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강생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우리 사이 뭐냐? 라고 한 거 이거 매듭짓기죠. 매듭짓기는요 여성이 수세에 몰렸을 때 사용되는 기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듭짓기를 당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농락당하지 말고요 제발 더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면은 우리 사이 뭐냐고 규정 짓고 여기서 확실하게 안 해주면 나 오빠랑 계속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여성은요 여성이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겁니다. 똥줄이. 그 상태를 여러분은 진짜 끊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DHV가 충분히 발현된 상태라면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 사이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정도로만 끝내도요 여성이 잠깐 떠나가는 듯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어차피 왜? 당신 같은 남자 못 찾겠거든. 당신은 이미 하이퍼가미 필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 자, 이 여성은요 처음에는 연애는 해도 결혼은 싫다. 즉 하이퍼가미 필터에 막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죠? 우리 사이 뭐냐? 오빠 나 사랑하긴 하냐? 매듭짓기를 시도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하이퍼가미 필터는 딱 들어온 겁니다. 이 남성이. 즉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거야. 왜냐? 여성이 제가 봤을 때 결혼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요. 즉 결혼할 혼기가 찬 나이라는 거고 그 정도 나이가 찬 여성이면 20대 후반부터 30대의 여성이라는 거죠. 30대 이상의 여성. 그러면 에피파니 페이즈가 당연히 왔겠죠. 에피파니즈가 왔으니까 씨발 이대로 내가 연애만 하다가 이 남자한테 혹시 버려지면은 그때 되면 내 나이가 벌써 뭐 35, 36, 마흔이야.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럼 당연히 뭐야? 지금 빨리 이 남자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남자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화만 나고 어이가 없는 거고 아 여자 이중적이다 그러는데 여자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잘 분석한 댓글이 또 반응으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우리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은요 맵이 이렇게 다 어두컴컴해서 그걸 다 밝혀놔야지 모든 지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지형 중에 내가 멀티 기지를 세우기 제일 좋은 땅을 찾아서 멀티를 세워놔야 돼. 멀티 기지를 거기에 이제 미네랄이나 가스가 많은 걸 좀 찾아놔야 되는데 맵을 다 밝혀놨어. 즉 여성 입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남성 연애 시장을 싹 다 뒤집어 까봤는데 그 중에 제일 하이퍼가미 필터에 높다라고 판단된 게 누구다? 너다. 우리 글쓴이 분이다. 그러니까 맵 다 밝혀놨더니 미네랄 제일 많았던 게 너다 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퍼가미 필터 때문에 아씨 얘랑 일단 사귀긴 하는데 얘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나면 갈아타야지 같은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피파니 페이즈가 오기 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본인이 잘 나갈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종속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근데 사실 결혼은 종속받는 게 아니라 여성을 지켜주는 수단인 거거든요. 왜냐면 남성은 20대부터 80대까지 20대 남성부터 80대 남성까지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나이대는 딱 하나 20대야. 여성은 달라. 여성은 무조건 자기 하이퍼가미 필터에 들어야만 해. 그래서 여성의 그 선호하는 나이대를 보면은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남성의 나이대도 올라가집니다. 뭐 60대쯤 되면은 이제 10살 어린 50대의 남자가 좋다 정도의 대답도 나오긴 했는데 20대 여성은 무조건 연상, 30대 여성도 연상, 40대 여자도 동갑 또는 연상을 선호하는데 정말 남자만 특이하게도 다 20대를 골라요. 80대도 20대 여자가 좋다, 20대도 20대 여자가 좋다, 40대도 20대 여자가 좋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에피파니 페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에피파니 페이즈가 오고 났더니 위험하다. 그래갖고 내가 누구랑 사귀어야 된다? 맵 다 밝혀놨는데 보니까 지금 잠깐 가지고 있는 너가 알고 보니 제일 미네랄이 많더라. 제일 좋은 남자더라. 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똥줄이 타니까 매듭짓기를 시도를 한 거죠. 매듭짓기를 시도해서 우리 사이보다 해갖고 남성이 여기 이제 넘어갔으면은 축하해야 되는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누구랑? 이 여자랑. 또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성의 이중성도 조금은 보이는데 여성의 이중성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안일한지에 대한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남사친 중에 진짜 몸이랑 얼굴이 내 스타일의 애가 있는데 사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보고 싶거든? 걔 아직 군대가 있는데 미친 생각일까? 어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야! 나랑 한 빠구리 뜨자! 한 하자! 나도 그런 애 한 명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성이 자기 친구 남자랑 한번 섹스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거부감이 없죠? 여러분들도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어. 자, 성별을 거꾸로 해봤습니다. 여사친 중에 진짜 몸이랑 얼굴이 내 스타일인 애가 있는데 사귀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섹스만 해보고 싶어. 미친 생각일까? 정신 차려. 미친놈이야? 여사친을 왜 그런 눈으로 봐? 여사친 존나 불쌍. 씨발 왜 남사친을 그런 눈으로 봐란 말은 없죠? 남자에게만 이래. 왜 이렇게 남자에게만 이럴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사회는요 남성에게 엄격하고 여성에게 부드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언더도그마 같은 거야. 약간 여성에 대한 언더도그마. 이러고 나서 저 잘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인 건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여자들이 다 같이 단 거잖아요. 익명 1부터 익명 5까지 이 익명 글쓴이에 대해서. 즉 여성들은 이 피어 이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느꼈다는 그 핫가이 같은 경우에는요 3% 안에 드는 핫가이라는 거예요. 그 핫가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 남성의 106번째 첩이 돼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성들입니다. 왜? 성 전략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남성의 퀀티티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강력한 피임 방법이 있는 현대 여성들은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정조 개념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걸 한다고 해서 본인의 메리트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이퍼가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현대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 이중적으로 남성에게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다시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말아라. 이거 성상품하다 막 왜 이러고 있죠 지금. 사실 근데 성상품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얘기 예전에 제가 잠깐 했으니까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던가 잠깐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적 대상화를 남성은 여성에게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물적 대상화를 하는데 이 성적 대상화가 없으면은 번식을 할 수 없어요. 이상초 이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희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성적 대상화를 당할 수 있는 여성은 어차피 이 성희롱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는 여성들이 이 노출을 하는 이유는 알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나머지 97%의 남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닌 거거든. 97%의 남성들이 칭찬을 하면 성희롱인 거고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본인이 어필을 하는 이유가 되는 남성이 본인에게 너 가슴 크다 이러면은 그건 성희롱이 아닌 거고 섹스 어필인 거라고. 성희롱과 섹스 어필의 종이 한 장 차이는 알파냐 알파가 아니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그게 뭐로 결정되냐? 룩, 머니, 스테이러스 및 컨피런스로 결정이 난다. 컨피런스로 결정이 나려면 라포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LMS 딱 그걸로만 결정이 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여성들의 이중성을 보기 위해서 다른 버전도 갖고 와 봐야죠. 자, 아까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인 거죠. 여름에 대만 가는지 어딘지 알려줘. 남친이 페북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가 나네. 자, 몸 한 번만. 야, 이거랑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네요.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닐 테니까 화를 낼 필요는 없고 그냥 보면서 웃으면 됩니다. 여성이 이렇게나 이중적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죠. 또 말고 이제 이중적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치어리더들 허벅다리나 찍는 놈. 뭐 이제 야구 신문 잡아보면 한번 이래서 이렇게 막 성적 대상화 성희롱 하지 말아라 뭐 선정적인 사진 그걸로 뭐 기사를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건 전체적인 얘기니까 좀 빼고요. 그다음에 이동욱의 복근 이러니까 이성적인 몸매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남성이 만약에 치어리더 가슴 탄탄 그런 기사가 있을 리도 없겠지만 가슴 탄탄 임신하기 잘할 듯한 허리 엉덩이 출산 잘할 것 같은 골반 이런 식의 기사를 썼다고 쳐봐봐. 매장당하죠 사회에서. 그죠? 근데 복근 탄탄 등 근육 탄탄
이러고 있는데 딱 이상적인 몸매 아닌가 이 지랄 하고 있어. 얼마나 품평을 좋아합니까? 여성이 이제 노출된 그 포스팅에다가 남성이 딱 이상적인 가슴 아닌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가슴에 피부색도 너무 하얗지도 너무 구리색도 아닌 딱 좋은 이런 식의 글이 있었다? 바로 매장당하겠죠? 자, 이 얘기를 오늘 왜 꺼냈냐면은 이 이중성이 여러분들이 저도 방금 얘기를 했겠지만 분노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한 여성에 대한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이중적인 게 아니라요, 그냥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거. 내가 어떤 식의 판단을 취하면 좋고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 공격적으로 그 성적 대상화를 하는 거를 막 어필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화를 내야 돼. 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거든. 본인이 몸매가 좋은 여성이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죠.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인데 굉장히 듣고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은 나이가 한 50대인 여성분이었는데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젊은 남성들이 그 여성에 대해 추파를 던지는데 그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내가 아직 젊은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나는 오히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오히려 기분이 좋다 라고 반응을 해요. 이게 몸매가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찐인 겁니다. 찐. 즉 여성에 적은 여성이다 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냐면은, 다른 여성이 남성에 그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본인이 이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치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봉쇄해야 돼? 원천적으로 남성의 남성성을 억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성을 발휘하는 성적 대상화를 못 시키게 만드는 거고, 본인들이 돈으로 남성을 평가하는 물적 대상화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중성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영상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도 이제 에필로그 같은 형식으로 팁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주고 가자면은, 우리 이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환승이별 뭐 이런 스토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 스토리에서 여친이 만약에 연애만 해도 결혼은 싫다라고 했고, 갑자기 여기서 여친이 헤어지자고 한 지 한 달 뒤에 사귄 남성이랑 결혼하기로 발표가 났다,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 라고 하면은 여성은 완벽한 환승이별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중성을 잘 이용하면은요, 남친이 있는 여자도 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데, 이 이중성만 잘 이용하면 돼요. 하이퍼가민 필터를 여러분들이 잘 자극해서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보다 내가 훨씬 대단하다는 거다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용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 이중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성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성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로맨티스트가 되지 마세요. 순정적인 여성, 뭐 한결같은 사랑,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성들은 모두 하이퍼가민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자,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또 보죠.